안녕하세요. 오채안 성형외과 김종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성종양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표피낭종의 케이스, 사례들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조직검사상 같은 표피낭종이 나오더라도 낭종이 생기는 위치, 그리고 병변의 깊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서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들의 사진들을 보시고 혹시라도 내 몸에 표피낭종이 생긴 건 아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등 부위에 발생한 케이스인데 약 5, 6년 전에 생긴 크기는 약 2cm 정도의 표피낭종 케이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이는 표피낭종 주머니의 시작점, 즉 피부로 연결된 오프닝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가끔 노폐물이 나오게 되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표피낭종의 전체적인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낭종의 깊이도 알 수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피부층에 위치하긴 하지만 등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의 일부를 누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피낭종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낭종의 크기, 깊이 등등을 파악하고 도플러 초음파로 낭종 근처로 지나가는 큰 혈관 등의 주요 구조물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낭종의 크기보다 더 작은 절개선을 디자인하고 국소 마취 후에 절개를 하고 표피낭종의 주머니를 잘 방리합니다. 때로는 주머니를 터뜨리지 않고 깨끗하게 꺼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흉터를 남기기 위해 절개선을 최대한 작게 디자인하고 주머니를 방리한 후에 윗부분을 살짝 터뜨려서 주머니 안에 있는 노폐물을 일부 짜내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머니를 방리하여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이 케이스 사진에서도 역시 낭종의 크기보다 작게 절개선을 디자인하고 안쪽에 있는 표피 주머니를 잘 방리하여 위쪽을 터뜨리고 노폐물을 일부 짜내고 주머니까지 깨끗하게 제거하였습니다. 낭종을 제거하고 나서는 혹시라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지혈을 한 후 속살봉합, 즉 진피층 봉합을 녹는 실로 하고 겉피부 봉합을 녹지 않는 실, 즉 추후에 제거해야 하는 실로 이중 봉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드레싱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좌측 볼에 약 2년 전에 발생했다가 신경 쓰지 않고 계시다가 한 4개월 전부터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았던 표피낭종 케이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역시 가운데에 점처럼 생긴 조그만 오프닝이 있습니다. 역시 낭종보다 작게 절개선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면 비교적 크기가 작고 얕은 층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낭종을 터뜨리지 않고 잘 방리하여 깨끗하게 주머니까지 제거된 케이스였습니다. 표피낭종이 있으신 분들께서 수술 후 흉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절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흉터는 남을 수밖에 없지만 표피낭종은 염증이 잘 생기는 양성종양입니다. 따라서 작게 만져질 때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최소한의 절개로 깔끔하게 제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목 뒤에 발생한 표피낭종 케이스로 약 5, 6년 전에 발생을 했다가 약 2개월 전부터 냄새가 나서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 케이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프닝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할 때 쓰는 룻베, 확대경을 끼고 보면 작게 보일 때도 있고 또한 국소 마취를 위해 주사를 놓을 때 주사약이 오프닝을 통해서 역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약 3cm가 조금 넘는 비교적 크기가 큰 케이스였는데 그래도 만져지는 낭종보다는 작게 절개선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면 크기가 꽤 크죠? 약 3cm가 넘고 주머니 안쪽으로 보이는 노폐물들이 관찰됩니다. 또한 피부로 이어져 있는 오프닝이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크기가 컸던 이 케이스에서는 주머니를 잘 방리하고 밑부분을 살짝 열어서 노폐물을 조심스럽게 짜내고 나머지 주머니를 잘 방리해서 깨끗하게 제거된 사진입니다. 봉합 사진을 보시면 최소한의 절개를 하고 최대한 얇은 실로 봉합함으로써 수술 후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들은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들보다는 크기가 조금 큰 케이스들입니다. 의학 논문이나 의학서적에서 크기가 좀 큰 표피낭종들을 거대 표피낭종, 자이언트 에피더말 시스트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엉덩이에 발생한 표피낭종인데 약 20년 전부터 생겼던 표피낭종입니다. 크기가 거의 10cm가 넘는 꽤 큰 표피낭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생긴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낭종 안쪽, 즉 표피주머니 안쪽으로
지속적으로 노폐물이 쌓여서 크기가 많이 커진 것입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작은 표피낭종보다는 더 긴 절개창을 열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낭종의 크기보다는 작게 디자인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크기가 큰 표피낭종들은 조금 깊게 위치하고 있어서 피하지방층 그리고 근육을 둘러싼 근막까지도 침범해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안쪽에 가득 차 있는 노폐물이 관찰되고 있고요. 표피낭종의 수술은 주머니 안에 있는 노폐물만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낭종의 주머니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크기가 커서 전체 주머니를 한 번에 꺼내기보다는 일부 주머니를 열어서 노폐물을 짜내고 주머니를 잘 방리해서 깨끗하게 제거한 사진입니다. 낭종을 제거하고 나면 꽤 깊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피부 아래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와 피부 바닥을 묶어두는 봉합을 일부 시행하고 혈종이나 장애종이 차지 않도록 며칠 정도 실리콘 관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실 제거 당일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크기가 큰 표피낭종이어서 제거 후 그 부위가 살짝 함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들이 재생되고 하면 이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조금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가 큰 표피낭종 역시 비교적 큰 흉터 없이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허리에 생긴 거대 표피낭종 케이스입니다. 환자분께서 약 5, 6년 전에 발생을 했고 내원하기 2, 3년 전부터 크기가 갑자기 커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인지하신 게 5, 6년 전이고 아마 꽤 오래전부터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표피낭종 수술을 하다 보면 비교적 최근에 생긴 표피낭종은 노폐물이 색깔이 하얗거나 얕은 노란색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표피낭종의 노폐물들을 보면 좀 더 회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이 케이스 역시 허리 부위의 근육을 둘러싼 근막과 근육 일부까지도 누르고 있었던 크고 깊은 표피낭종 케이스였습니다. 주머니 안쪽으로는 노폐물들이 관찰되고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크기가 꽤 커서 주머니를 방리하다가 절제해내고 남아있는 주머니까지도 깨끗하게 제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깊이가 근육층까지도 침범하고 있는 경우들도 이렇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조금 더 회색에 가까운 노폐물들이 관찰되죠. 주머니까지 깨끗하게 제거된 모습입니다. 이 케이스 역시 수술 후에 빈 공간이 많아서 실리콘 관을 며칠 정도 유지했던 케이스입니다. 크기가 큰 표피낭종 케이스들을 보시니까 어떤가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몸에 작게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는 것이 생기고 그 부위에 조그마한 구멍이나 점이 있는 것 같다, 혹은 그 부위에서 짰을 때 하얗고 노란색의 냄새나는 분비물이 나온다 하시면 그것들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검사 후에 크기가 작을 때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낭종의 크기가 작아야 절개창도 작아지고 이후에 수술 후 흉터도 역시 작아지기 때문에 작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표피낭종의 크고 작은 종이한 케이스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몸에 이러한 표피낭종이 관찰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수술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좋으셨다면 오채안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오채안 성형외과 김종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